자, 홍준표 대표의 통합 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을 빼고 이 바른정당을 더하면 보수 통합이란 최종값이 도출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른바 홍준표의 통합 공식이 제대로 맞아 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반발에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홍 대표가 친박계에 대해 여러 번 말을 바꿔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돌변해 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게 우리 이제 친박들 다 용서합시다.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동안 그렇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양아치에서 용서로 또다시 농단 세력으로 입장을 여러 번 바꾸면서 홍 대표가 친박계에 빌미를 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 대표가 자신의 통합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은 박근혜 출당입니다. 홍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30일쯤 출당 결의를 하기 위한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될 예정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9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친박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대결로 간다면 출당 결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일부 친박 최고위원들은 윤리위 결정을 뒤집겠다며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출당이란 산을 넘는다고 해도 서청원, 최경환, 제명이라는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선배 의원이시고 한 분은 또 동료 의원인 이런 성격을 가질 때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기꺼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 측에선 제명 안건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손해볼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명이 되면 친박 청산이 마무리되는 거고 제명이 안 되더라도 이 정치적인 부담을 친박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친박계가 그리 만만한 계파는 아니죠. 당 내에선 올 초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과 홍 대표를 겹쳐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시에도 처음엔 인 전 위원장과 친박계 사이에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마치 김정은이 장석택을 처형하고 그 일파를 숙청하여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듯한 행태는 폭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난 본래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고. 서청원 집사님이 계신 교회야 이게. 그러나 결국 인 전 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한 출당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본인이 사퇴하고 말았죠. 이번에도 친박계가 결국 홍 대표를 몰아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원 의원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을 거론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그런다면 지금 대법원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서는 이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결국 성완종 사건이 다시 불거진다면 홍 대표의 거취는 물론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홍 대표의 친박 청산 작업이 오히려 친박 세력을 부활시키는 역설적인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